어린 소쩍새가 비상을 준비한다. 세상을 향한 첫 번째 비행. 아직은 여린 발톱으로 난생 처음 나무에 오른다. 둥지를 떠나 숲으로 간 소쩍새. 이제 숲의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차례다. 언 땅이 풀리면서 숲의 봄이 시작됐다. 한창 수액이 올라있는 숲의 나무들. 수액이 오르면 겨우내 움츠렸던 야생 동물들도 활기를 띈다. 나뭇가지를 긁어 수액을 넣는 청설모. 겨우내 부족했던 영양을 수액으로 보충한다. 설치류 특유의 잘 발달된 이빨은 나무 껍질을 갉아 수액을 빨아먹는 데도 유용하다. 청설모가 나뭇가지를 긁어놓으면 다음은 새들의 차지다. 수액은 새들에게도 놓칠 수 없는 좋은 영양분이다. 수액에 몰두하던 청설모가 한 곳을 응시한다. 새끼다. 처음 세상을 나온 어린 청설모들은 나무 타기 연습이 한창이다. 아슬아슬 매달린 새끼들의 모습에 마음을 졸이는 것은 어미다. 새끼가 몸조차 가누지 못하자 어미는 새끼를 입으로 말아잡는다. 나무 타기가 쉬운 곳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훈련을 통해 새끼 청설모들은 숲의 식구로 성장하게 된다. 숲속 동물들에겐 저마다의 집이 있다. 청설모는 나뭇가지 사이에 집을 마련했다. 작은 가지들을 모아 둥글게 쌓아 올린 청설모의 보금자리. 입구는 이끼를 뜯어다 이어 붙였다. 조심스럽게 둥지 안을 살피는 어미. 둥지 안에는 생후 5일 된 청설모 새끼들이 숨을 고르고 있다. 아직 눈도 못 뜬 녀석들은 서로 몸을 부대끼며 체온을 나눈다. 털도 안 난 어린 새끼들이지만 발톱만은 길고 뚜렷하다. 나무 타기의 명수, 부모의 유전자 덕이다. 언젠가 둥지를 벗어나 숲으로 나가면 그 진수를 발휘할 것이다. 또 하나의 나무 타기 명수, 하늘다람쥐. 이들에게도 집장만은 필수다. 하늘다람쥐 부부가 집장만을 한 곳은 은사시나무 구멍. 지난해 딱따구리가 파놓은 구멍에 일찌감치 입주한 것이다. 그런데 둥지 꾸미기가 독특하다. 연한 나무 속을 한 가닥씩 긁어 시로라기처럼 만든 다음 바닥에 깐다. 일종의 이불인 셈이다. 이렇게 완성된 집은 숲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택. 손바닥만한 구멍 둥지지만 새끼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웃 은사시 나무에는 동거비가 보금자리를 꾸몄다. 딱따구리가 파놓은 나무구멍에 진흙을 발라 입구를 좁힌 동거비의 집. 구멍 둥지를 재활용한 것이다. 어미가 겨우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황토 공사를 한 둥지는 몸집이 큰 새나 천적의 침입을 막아준다. 부화 이틀째, 어미는 새끼들을 먹이느라 분주하다. 동거비가 한 배에 낳는 새끼는 보통 7마리. 암수가 함께 먹이를 나르면서 새끼를 키운다. 주로 수컷은 먹이를 잡아오고 암컷은 둥지 안에서 새끼들을 먹인다. 안락한 집, 정성스런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어린 동거비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다. 딱따구리의 집에 황토를 바르고 자작나무 껍질을 깔아 개조한 동거비의 둥지. 이처럼 야생의 집도 사람의 집처럼 재분배되고 재건축된다. 동거비 부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박새가 둥지를 노린다. 새끼들이 자라고 있는 걸 알지만 튼실한 동거비 집이 탐이 난다. 박새가 망설이는 사이 동거비 부부가 돌아오고 둥지 쟁탈전은 일단락된다. 나뭇가지에 자리한 청설모 둥지. 하지만 주인은 하늘 다람쥐다. 나무구멍이 여의치 않은 하늘 다람쥐가 청설모 둥지를 재활용한 것이다. 청설모의 둥지는 나뭇가지를 모아 까치집이나 럭비공 모양으로 지어진다. 그 속은 마른 풀을 둥글게 덮고 짐승의 털을 붙여 완성된다. 구멍 둥지를 빼앗기고 청설모 둥지로 이사하는 하늘 다람쥐의 어미와 새끼가 포착됐다. 이유를 알 리 없는 어린 새끼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안간힘을 쓴다. 어미는 새끼를 물고 청설모가 비운 둥지로 향한다. 청설모 둥지는 나무 구멍만큼 고급 주택은 아니지만 경쟁에서 밀린 하늘 다람쥐가 새끼를 키우는 또 다른 선택이다. 나뭇가지 사이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던 청설모의 집. 어린 새끼들은 부쩍 자라 어미 청설모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둥지 안에서 세상 걱정 없이 평온하게 잠이 든 어린 새끼들. 그러나 숲엔 많은 위험이 도사린다. 조심스럽게 둥지 밖으로 얼굴을 내민 어미. 입에는 새끼가 물려있다. 청설모 어미는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결정했다. 어미는 새끼를 차례로 물어다 미리 물색해둔 새 보금자리로 옮긴다.
나무 타기의 명수인 청설모에게도 새끼를 입으로 물어나르는 일은 조심스럽다. 길을 멈춰 새끼를 핥으며 꼼꼼하게 살피는 어미. 덕분에 어린 새끼들은 좀 더 안전한 둥지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오랜 세월 잘 가꾸어진 숲. 거목들이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아있다. 거목들의 그늘 아래 작은 식물들은 햇빛을 향해 몸부림친다. 숲에는 잎을 피우기 위한 식물들의 격렬한 움직임이 있다. 이때 잎이 나오길 기다려온 녀석들이 있다. 길이가 6mm도 채 되지 않는 이 작은 곤충은 누름나무 혹 거위벌레. 암컷이 잎을 자르고 있으면 수컷이 찾아와 정을 나눈다. 수컷은 짝짓기에 여념이 없지만 암컷은 알을 낳을 요람 만드는 일이 더욱 급하다. 짝짓기를 마치고 수컷이 떠나버리면 혼자 남아 알을 낳아야 하기 때문이다. 잎을 겹겹이 말아 올린 다음 암컷은 말아놓은 잎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는다. 잠시 후 구멍 안에 알을 낳는 거위벌레. 어미가 만들어준 이 안락한 은신처에서 알은 애벌레로 깨어나고 애벌레는 이 잎을 먹으며 자라게 된다. 자라난 거위벌레도 어미처럼 잎을 말고 접으며 새끼를 키워낼 것이다. 산빛 아래 거북꼬리 군락지. 입 너머 괴물처럼 생긴 녀석이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다. 큰 멋쟁이 나비 애벌레가 집을 짓고 있는 중이다. 이 애벌레는 거북꼬리 잎에다 실을 뿜어내 고정시킨 후 입을 당겨 둥글게 만든다. 큰 멋쟁이 나비 애벌레가 집을 완성하는 데는 채 30분도 걸리지 않는다. 가히 숲속의 건축가라 불릴 만하다. 큰 멋쟁이 나비 애벌레의 집은 바람이 잘 통하고 천적으로부터 안전한 전원주택이 될 것이다. 곤충들도 편식을 한다. 이 숲에서 곤충들이 특히 좋아하는 건 고추나무. 나비 못지않게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뒤 흰띠나방 애벌레가 식사 중이다. 녀석은 고추나무 꽃의 맛에 흠뻑 빠져있다. 나뭇가지로 변장한 위장술의 대가 자벌레도 고추나무를 좋아한다.
주로 고추나무에서 생활하는 자벌레. 이동하는 몸짓이 숲의 체조 선수로 불릴 만큼 유연하다. 많은 애벌레들이 모여드는 고추나무는 곤충들의 놀이터인 셈이다. 황벽나무도 곤충들이 좋아하는 먹이 식물이다. 산제비나비는 황벽나무 잎에 알을 낳고 애벌레는 그 잎을 먹고 자란다. 어떤 곤충들은 산란처를 찾아 먼 길을 이동한다. 유전자에 새겨진 일종의 본능이다. 사향 제비나비는 등칠을 찾아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왔다. 트럼펫처럼 생긴 것이 등칠개 꽃. 하지만 사향 제비나비가 온 것은 꽃이 아닌 이파리 때문이다. 나비는 신중하게 자리를 살핀 다음 알을 낳는다. 사양 제비나비가 왜 쥐방울 덩굴과 식물에만 알을 낳고 이파리를 먹으며 자라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하지만 태고 이래 나비의 선택은 늘 변함이 없다. 사양 제비나비가 낳은 4개의 알들. 열흘 후 알을 깨고 나온 애벌레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알 껍질을 깨끗이 먹어치운다. 애벌레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알 껍질이 단백질 덩어리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등칠개 잎은 사양 제비나비 애벌레가 먹는 먹이풀이다. 애벌레는 약 열흘 동안 등칠개 잎을 먹고 자란 후 번데기로 탈피한다. 그리고 약 열흘 후 껍질을 벗고 바깥 세상으로 나온다. 허물을 벗은 나비는 가만히 날개를 말린다. 첫 배설을 끝낸 사양 제비나비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갯짓을 시작한다. 천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큰 집을 지었던 큰 멋쟁이 나비 애벌레도 생존에 성공했다. 숲의 멋쟁이로 불리는 큰 멋쟁이 나비의 우화가 시작된다.
부화를 끝낸 큰 멋쟁이 나비는 줄기 꼭대기로 올라가 날개를 말린다. 아직은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날개를 펴면 이름 그대로 멋진 자태가 드러난다. 분비물을 배설한 나비는 화려한 주황색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오른다. 넓은 세상을 여행한 후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잊지 않고 돌아올 것이다. 눈 덮인 땅을 뚫고 새 생명이 돋아난다. 깨어난 생명들의 설레임과 환희로 가득한 봄숲. 차가운 땅을 뚫고 봄꽃들이 다투어 피어난다. 나뭇잎이 자라 햇빛을 가리기 전 숲의 밑바닥까지 고루 햇살이 퍼질 때 봄꽃들은 향연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꽃들은 재빨리 번식을 해야 한다. 화려하고 도발적인 자태로 곤충들을 유혹하는 얼레지. 꿀벌이 얼레지를 찾는 것은 꿀과 꽃가루를 얻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짜로 꿀만 얻어가지는 않는다. 녀석은 얼레지의 암술과 수술이 만나 꽃가루 바지가 되도록 도와주는 성실한 중매쟁이다. 이제 씨방이 부풀어 오르고 씨앗이 여물기를 기다린다. 씨앗이 여문 얼레지는 아래로 고개를 숙인다. 씨앗들은 어미 곁을 떠나 멀리 퍼져나가야 한다. 이때 얼레지를 돕는 것이 개미들이다. 개미들은 떨어진 얼레지 씨앗을 경쟁하듯 집으로 가져간다. 얼레지 씨앗 끝에 붙은 얼라이 오종. 여기에 개미들이 좋아하는 당분이 있다. 이 얼라이 오종을 먹기 위해 개미들은 얼레지 씨앗을 개미굴로 남김없이 가져간다. 개미들은 개미굴에서 얼라이 오종만 떼어 먹고 씨앗들을 버린다. 필요에 따라 이웃을 이용하는 야생의 번식 전략은 오랜 세월 터득한 생존 방법이다. 초록이 선명해질 즈음 숲의 가장자리에선 또 한 차례 꽃의 유혹이 시작된다.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곤충을 불러들여 번식을 하기 위한 식물들의 전략일 뿐이다. 꽃은 곤충을 이용해 번식을 하고 곤충은 꽃에서 꿀을 얻는다. 서로에게 필요한 공생관계인 것이다. 우리 숲에서 흔히 보는 물봉선은 자신의 꽃 모양을 교묘하게 만들어 놓았다. 꽃의 꼬리 부분에 길쭉하게 말린 이것은 꿀이 있는 장소를 속이기 위한 위장 꿀샘이다. 아래 꽃잎은 넓어서 곤충이 착지하기 좋게 만들었다. 그리고 통로 입구에는 날카로운 톱니를 배치해 놓았다. 조금 더 안쪽에는 삼각형의 덫도 놔두었다. 꽃술은 통로 입구 위쪽에 붙어 있다. 이런 교묘한 장치를 모르는 꿀벌은 위장 꿀샘으로 직행한다. 꽃의 꼬리를 찔러보지만 꿀을 얻을 수는 없다. 벌이 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꽃의 통로로 들어가야 한다. 꿀벌은 꽃의 꿀샘에서 꿀을 얻고 나오는 순간 삼각형의 덫에 걸리고 만다. 그것을 비껴나가면 날카로운 톱니까지 만나게 되고 톱니를 피해 몸을 위로 밀착시키면 등에 꽃가루를 묻히게 된다. 벌은 꿀을 얻기 위해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옮겨 다니고 이런 장치 때문에 결국 꽃가루를 전하게 된다. 열매를 맺은 물봉선은 씨앗을 터뜨려 멀리 보낸다. 나리꽃은 고약한 냄새를 피워 곤충을 유인한다. 하지만 벌이 꽃가루를 얻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럭비공처럼 길쭉한 수술은 꿀벌이 앉으면 이리저리 튀어서 벌을 떨어뜨린다. 간신히 매달린 벌은 암술머리에 꽁무니를 부딪히게 되고 암술머리엔 꽃가루가 묻는다. 화려한 꽃이 없는 소나무는 번식 방법 또한 점잖다. 숫꽃이 익으면 수백만 개의 꽃가루들이 바람을 타고 암꽃을 찾아 떠난다. 날아간 꽃가루는 끈적한 암꽃의 암술머리에 닿아 수분이 이루어진다. 숲속 한편에서 무리지어 자생하는 개다래. 멀리서 보면 흰 꽃이 무더기로 피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흰 꽃의 정체는 이파리. 개다래는 꽃망울이 필 무렵이면 잎이 하얗게 변한다. 잎에 가려진 꽃은 수수하고 작아서 곤충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 하지만 하얗게 변한 개다래의 잎은 마치 꽃처럼 쉽게 눈에 띄고 이것을 향해 곤충들이 날아든다.
나비가 다녀간 잎에서 새 생명들이 태어났다. 어미가 점지어준 어수리꽃에서 태어난 산호랑나비 애벌레들. 꽃으로 영양을 보충하고 이곳에서 번데기로 성장할 것이다. 햇살 가득한 숲.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생명을 건 생존 경쟁이 펼쳐진다. 곤충들이 좋아하는 나리꽃. 사마귀가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다. 위장술의 대가 사마귀. 이번엔 나리꽃을 속에 숨었다. 사마귀가 분홍빛을 띠어서 쉽게 구별이 안 된다. 잎사귀에 숨은 녀석은 초록색으로 변신을 했다. 모습을 위장해 먹잇감을 기다리는 중이다. 부동 자세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먹잇감의 움직임을 살피는 사마귀. 결국 제비나비는 번식도 하기 전에 사마귀의 제물이 되었다. 번식을 위해 이웃을 속이는 일도 숲에서는 다반사다. 홍다리 조롱박벌은 알을 낳기 위해 실배짱이를 잡아왔다. 그런데 다른 녀석이 나타나 실배짱이를 훔쳐 자기 알을 낳는다. 주인이 나타나자 냉큼 주랭랑을 친다. 녀석은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로 실배짱이를 끌고 가 신속하게 땅속에 묻는다. 땅속에서 깨어난 홍다리 조롱박벌의 애벌레는 어미가 훔쳐온 실배짱이를 먹고 자라게 될 것이다. 덩굴 딸기 줄기를 따라 진딧물 공장이 들어섰다. 진딧물 무리들은 줄기에 지백을 빨아먹고 감로라 불리는 달콤한 꿀을 만들고 있다. 진딧물 공장의 지배자는 고동 털개미. 천적으로부터 진딧물을 지켜주는 대신 진딧물이 만들어내는 꿀을 따먹는다. 진딧물 공장에 낯선 침입자가 나타났다. 꿀을 훔쳐먹는 레만 불개미. 고동 털개미가 이내 쫓아낸다. 진딧물의 최대 천적은 무당벌레다.
보통 때는 고동 털개미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무당벌레지만 이 녀석은 만만치 않다. 수정을 앞둔 무당벌레의 압승이다. 고동 털개미를 밀어낸 무당벌레는 마음껏 포식을 한다. 쓰러진 고목의 등걸. 곤충들의 아파트라 불리는 이곳에선 먹이 다툼이 한층 치열하다. 제법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이 집의 주인은 장수말벌이다. 장수말벌은 이 숲에 살고 있는 벌들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크고 사나운 놈이다. 집짓기를 맡은 기능공들이 몸에서 특수한 분비물을 내면 이것을 나무의 섬유질과 섞어 집을 짓는다. 거목의 줄기는 뭇 곤충들의 먹이터. 먼저 자리를 잡은 장수말벌이 참나무 수액을 먹고 있다. 왕오색 나비와 풍이가 기웃거리며 다가서지만 모두 장수말벌에게 쫓겨나고 만다. 이번엔 만만치 않은 상대. 사슴뿔처럼 큰 턱을 가지고 있는 톱사슴벌레는 발달한 큰 턱을 무기로 사용한다. 하지만 장수말벌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독이 오른 장수말벌 2마리가 한꺼번에 사슴벌레를 공격한다. 겁을 먹은 사슴벌레는 수액을 포기하고 줄행나. 하지만 장수말벌은 사슴벌레를 끝까지 쫓아가 싸움을 건다. 장수말벌과 사슴벌레의 격투기 한판. 지친 사슴벌레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다시 공격을 준비하는 장수말벌. 장수말벌은 사슴벌레의 두꺼운 각질 사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가히 격투기의 달인이라 할 만하다. 막상막하의 순간 싸움에 합류하는 또 하나의 장수말벌. 전세는 장수말벌에게 유리해졌다.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야생의 법칙. 숲의 세계는 냉엄하다. 비가 온 숲을 적신다.
비온 후 숲은 또 한 번 깨어난다. 비는 뜨거웠던 숲을 서늘하게 식히고 축축한 숲속에선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선다. 숲속 여기저기에서 포자를 숨긴 채 때를 기다리던 버섯. 금세 모습을 드러낸다. 순식간에 피어나고 순식간에 쓰러지는 버섯. 짧은 인생을 살다가는 버섯은 살아있는 동안 매우 중요한 일을 한다. 스스로 양분을 얻지 못하는 버섯은 죽은 나무에 기생하며 조직을 분해한다. 죽은 고목을 삭혀 흙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죽은 나무는 버섯에게 양분을 주고 버섯은 숲에 양분을 남긴다. 그리곤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된다. 돌고 도는 순환의 연속이다. 짧은 인생을 살다가는 만큼 버섯은 다양한 번식 전략을 가지고 있다. 버섯을 먹은 달팽이는 포자를 온몸에 묻히고 숲속을 기어다닌다. 청설모 또한 버섯을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배설함으로써 포자를 퍼뜨려준다. 한 생명은 다른 생명들에게 먹혀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버섯들은 바람을 이용해 포자를 날린다. 버섯의 포자는 가볍고 미세해서 약한 바람을 타고도 수천 킬로미터씩 이동한다. 떨어지는 빗방울의 힘을 이용하는 버섯도 있다. 가벼운 물방울에도 자손을 퍼뜨리는 버섯의 강한 번식력. 숲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숲에 여름이 시작됐다. 꽃이 진자리에 열매가 연걸어가는 시기. 애벌레 한 마리가 어디론가 바쁘게 이동하고 있다. 애벌레와 곤충들, 이들이 있어 숲은 건강하다.
벌레가 있어 새들이 오고, 새들은 사냥을 통해 벌레의 수를 조절한다. 숲에는 절대적인 강자도 약자도 없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질서가 곧 숲의 법칙이다. 우거진 숲 한가운데 큰 오색딱따구리 부부가 발견됐다. 몸 길이가 25cm인 큰 오색딱따구리는 보기 드문 기이한 새. 부부는 둥지 주변을 경계한다. 둥지 안에는 새끼들이 자라고 있다. 숲으로 나갈 시기가 된 녀석들은 둥지가 비좁다는 듯 벽을 쪼기 시작한다. 답답한 둥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날개 연습도 한창이다. 하지만 둥지 밖은 두려움의 공간. 아직은 떠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새끼들을 밖으로 유도하기 위해 어미는 먹이 주는 방법도 달리한다. 점점 구멍 밖으로 나가려는 새끼들의 경쟁이 치열해진다. 어미가 먹이 양과 횟수를 줄여가기 때문이다. 어미는 이제 먹이를 밖에서 준다. 새끼들로 하여금 바깥 세상과 친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앞다투어 먹이를 차지하려는 어린 새끼들. 먹이 욕심에 나와본 세상. 호기심은 일지만 아직은 낯설기만 하다. 둥지를 떠날 생각은 나지 않는다. 어미는 먹이를 물고 가지 끝으로 멀어져 간다. 둥지를 떠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한 배에서 나와서 품어도 자라는 속도나 성격은 제각각이다. 잘 먹고 웃자라 덩치가 큰 녀석부터 집 떠나기에 도전한다. 첫째가 얼굴을 내밀고 도전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아직도 녀석은 탐색만을 거듭한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던 어린 새. 마침내 푸른 숲으로 날아오른다. 그들 앞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어둠이 내린 숲. 밤의 정막을 깨우는 소리가 있다. 소리의 진원지는 소쩍새 둥지. 갓 태어난 새끼들이 어미 품에 안겨 있다. 뽀얀 솜털이 사랑스러운 어린 새끼들.
수컷은 먹이를 나르느라 바쁘다. 새끼들 목과 그 곁을 떠날 수 없는 암컷의 목까지 구해와야 한다. 소쩍새 어미는 먹이를 새끼에게 먼저 먹인다. 그리고 자기가 어미라는 것을 소리로 각인시킨다. 갓난아이를 어르듯 새끼를 돌보는 소쩍새 어미의 소리가 숲의 밤을 채운다. 한층 녹음이 깊어진 숲. 족제비가 뭔가에 쫓기듯 불안한 눈빛이다. 위험이 감지되자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어린 새끼. 족제비는 이미 다 자란 새끼를 물고 급히 풀숲으로 사라진다. 숲에 장마가 시작됐다. 어미 소쩍새가 비를 뚫고 먹이를 구해온다. 새끼들의 먹성이 한창 좋을 시기. 어미는 쉴 새 없이 날아다니지만 궂은 날씨에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빗줄기는 거세지는데 어미는 이내 돌아오지 않는다. 솜털을 벗고 어느새 웃자란 소쩍새 새끼들. 하지만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들에게 둥지박 세상은 아직 미지의 세계다. 나무에 열매가 여물어 갈 즈음 숲은 야생 동물들의 성장을 재촉한다. 잘 익은 잣을 골라 식사 중인 청설모. 소쩍새 새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녀석들은 둥지 안이 비좁을 정도로 훌쩍 커버렸다. 여느 때보다 더 주변을 경계하는 어미. 이제 소쩍새 새끼의 첫 번째 비행이 시작된다. 낮은 곳에 떨어진 새끼는 다시 힘을 내본다. 만만치 않은 높이. 아직은 여린 발톱으로 난생 처음 나무를 타고 올라가 본다. 둥지를 떠난 어린 소쩍새. 이제 어엿한 숲속의 가족이 됐다. 어미가 그랬듯 야생의 숲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숲에 동물들의 먹이가 넉넉히 쌓인다. 도토리는 야생 동물들의 겨울 식량. 많게는 10개나 되는 도토리를 입에 저장하는 어치도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다람쥐도 먹이 챙기기에 바쁘다. 작은 입에 여러 개의 도토리를 우겨 넣는 다람쥐. 서둘러 저만의 비밀 장소에 묻어둔다. 야생 동물들의 겨울 준비가 숲 곳곳에서 이어진다. 숲의 시간은 순환한다. 모습을 바꿔가며 생명을 길러내는 숲. 겨울이 와도 숲은 잠을 자지 않는다. 언 땅 깊은 곳에서 숲은 다시 생명의 봄을 준비한다.